배우자 명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랑 살고 있고 바람핀 사람은 집을 나가가지고 상간자랑 살림을 차린 상태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 집을 팔아버려.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얌전히 손을 안 쓰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노플거리지 않아? 오늘은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노란 옷 입고 추장같이 생긴 옷 입고 하나 영상 찍은 것 중에서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이혼 소송하지 말아라, 상대방 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개인 거고,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경우의 수는 총 4개가 나와요. 뭐냐면은 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바람핀 배우자 이혼 원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이혼을 원해,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원해, 그 다음에 나 이혼 원하지 않아,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 그 다음에 내가 이혼을 원해,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둘 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해? 상간자 소송만 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배우자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나도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도 이혼을 원할 때 이혼 소송 제기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래?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가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마음을 좀 숨기고 상대방이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딜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이렇게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요. 이게 제일 사실은 슬픈 경우야. 제가 이제 그러면은 상간자 소송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쵸? 상간자 소송을 하면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제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더 못된 짓을 더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뭐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도 있고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연놈들이 붙어먹는 꼴을 보기 싫어서겠죠. 사실은요. 내가 이혼을 해주게 되면은 저들이 너무 자유롭게 둘이 사랑할 테니까 내가 그 꼴만은 볼 수 없다. 그런 분들은요, 나 뭐 괜찮아, 저 사람이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쭉 사시다가 상대방이요 막 나가서 살다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은요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한단 말이야. 내 전재산 다 포기할 테니까 해달라. 그러면은 그때 정도에는 이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들이 계속 이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거든요. 계속 기각돼. 계속 기각돼도 꾸준히 청구를 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혼이 될 거라는 이제 믿음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현실에서 가장 슬픈 경우죠. 근데 생활비도 끊고 집도 나갔어. 나 혼자 어렵게 애 둘 셋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크게 자력이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되게 버티기가 힘들죠. 제일 슬픈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배우자 명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랑 살고 있고 바람핀 사람은 집을 나가가지고 상간자랑 살림을 차린 상태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 집을 팔아버려. 진짜 많아요. 그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요, 집이라도 건져가지고 아이들이랑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혼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아무런 금전적인 청구도 못해요. 단지 이제 부양료나 뭐 양육비 소송 정도밖에 못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을 받고 아니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건데 제일 슬픈 경우죠.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이혼 소송 제기하시는 게 맞고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하시는 게 맞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혼하려고 보면은 재산 다 없어져 버려. 재산 분할 할 거 없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안타까운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 가압류를 걸 때 가압류에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에는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뭐야? 부부 사이에서는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라는 거예요. 그거를 청구 원인으로 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압류를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묶어놔서 내가 거기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아요. 상대방은요, 이 가압류한 상태를 두고서 우리 배우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가압류를 했으니까 너 빨리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해 라는 제소명령이라는 거를요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강제적인 거거든요. 그 제소명령을 받으면요, 이 가압류를 한 배우자는 그 가압류에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압류가 없어져 버려요. 이혼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그 재산 분할할 때는 명의가 누구로 돼 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는 억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혼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슬퍼요, 되게.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랬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이혼 의사가 확고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유책 배우자가 난 이혼 못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너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그냥 너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 따라서 위자료 받으시고 재산분할 받으시면 되는 건데,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줘 여보, 남은 인생 너를 위해서 살게 막 그러면서 구구절절 막 빌어.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잘못하는 것들이 그러면 당신 각 썼어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람피면 너 전 재산 포기하고 이혼한다 라는 각서를 써.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남편이 속으로 막 좋아 죽으면서 막 그럼 내가 그냥 그 신체 포기 각서까지 다 써준다 그러면서 다 쓴단 말이야. 내 재산과 신체를 다 포기한다라는 그 각서를 막 써줘요. 근데 그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 재산 분할의 포기라는 그 행위는 이혼이 전제됐을 때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놓으면은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지금 저지른 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줘. 아예 느낌 다른 거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금전적인 대가를 줘 해서 실제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시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 채권 채무 관계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김주아 아나운서의 이혼에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잘못을 해가지고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3억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각서를 썼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이혼하고 상관없이 채권 채무가 이미 발생했던 거니까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서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내 그 의사가 강할 때 이혼 소송 어쩔 수 없이 제기해야 돼요. 상대방이 거부하면은. 근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고 상대방이 싹싹 비니까 각서를 써놔야 되겠어. 그러면은 앞으로의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해서 그걸 쓰십시오. 둘 다 원할 때에는 이혼 의사를 내가 강력히 얘기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눈치 게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지나 그걸 의사를 막 적적 밝히지 말고, 그래 네가 정 이혼을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해서 딜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지, 막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면은 경제적으로 별로 크게 이득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두 부부의 이혼 의사가 어떤지에 따라서 피해자로서 어떤 방법이 나을까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